조사가 온다 하옵니다. (1565년 11월) 황해도 강음. 찬바람이 매서운 어느 시골집. 종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난정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20해를 호령하던 권세는 이제 없었다. 왕실의 외명부 종일품 정경 부인에서 천민 신분으로 추락한 지 불과 몇 달. 그녀의 곁에는 남편 윤원영만이 남아 있었다. 그대, 내가 먼저 가겠소. 정난정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다. 독이 든 술이었다. 사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과연 그녀는 조선 최악의 악녀였을까 아니면 신분제도가 낳은 희생자였을까? 서녀에서 정경 부인까지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비극적으로 몰락한 여인. 오늘은 정난정의 파란만장한 59년 생애를 들여다본다. 1506년 한성부 어느 양반 저택. 정난정은 이곳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정윤겸은 중종 반정에 참여한 공신이자 오이도총부 부총관까지 오른 고위 무관이었다. 종이품 절도사를 역임한 당당한 양반가의 가주였다. 그런 집안의 딸이라면 명문가 자제와 혼인하여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난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던 것이다. 정윤겸의 집에 분배된 관비남씨. 정난정의 어머니는 영모에 연자되어 노비가 된 여인이었다. 조선의 법에 따라 정윤겸이 아내를 양인으로 속량시켜 주었기에 정난정도 양인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분은 양인이 되었어도 세상의 시선은 달랐다. 서녀, 적실이 아닌 첩의 딸.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녀 앞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 너는 정녀가 아니지 않느냐. 차가운 시선들. 동갑내기 양반집 딸들은 화려한 혼례를 올리는데 정난정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란 정난정.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난정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시와 글쓰기에 뛰어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윤원영은 왕실의 외척이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의 막내 동생. 훗날 명종이 될 경원대군의 외삼촌이었다. 윤원영은 정윤겸 가문의 위세를 이용하고자 정난정을 첩으로 들였다. 정치적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난정 역시 왕실 외척인 윤원영을 통해 신분 상승의 꿈을 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권력과 야망이 얽힌 정치적 결합이었다. 정난정은 첩실로 들어간 직후 윤원영의 아들을 낳았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아들은 곧 권력이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었다. 궁궐이었다. 당시 조선은 내외법으로 인해 남녀 간의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난정은 윤원영의 첩이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다. 그곳에서 정난정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발견했다. 문정왕후. 남편의 누이이자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다. 정난정은 올케인 문정왕후의 총애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궁궐 밖의 소식을 전하고 왕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했다. 내외법으로 인해 왕후는 궁 밖 일을 직접 알기 어려웠다. 권력욕이 강했던 문정왕후에게
정난정은 완벽한 정보책이었다. 난정아, 그대는 정말 기특하구나.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은 정난정. 그녀는 문정왕후의 정치적 최측근이 되었다. 그리고 1544년 역사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했다. 뒤를 이어 세자였던 인종이 즉위했다. 인종의 외숙은 유님이었다. 유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사람들은 대윤이라 불렀다. 반면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소윤이라 불렸다. 인종이 즉위하자 유님이 득세했다. 이연적, 유관, 성세창 등 사림의 명사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정난정과 윤원영에게는 위기였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1545년 7월 1일, 재위 8개월 만에 인종이 급서했다. 12살 어린 명종이 즉위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윤원형과 정난정에게 기회가 왔다. 지금이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 윤원영은 이기, 정순붕, 임백령 등과 함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대윤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정난정이 있었다. 1545년 8월 22일 밤, 정난정은 문정왕후를 아련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대비마마 유님 일파가 역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문정왕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유님이 봉성군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이는 곧 주상전하를 해치려는 역모이옵니다. 거짓이었다. 윤원영의 사주를 받은 무고였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믿었다. 자신의 아들 명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유님과 그 일당을 즉시 잡아들이라. 을사사화가 시작되었다. 영의정 유관, 이조판서 유인숙, 유님이 역모죄로 몰려 죽었다. 계림군 이유는 도망치다 살해당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봉성군, 김명윤, 이덕응, 대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죽거나 유배되었다. 살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연적, 권벌, 정자, 노수신, 조선의 미래를 이끌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비명에 간 이들만 5, 6년간 100여 명에 달했다. 조정이 텅 빌 정도였다. 그 피바람의 중심에 윤원형과 정난정이 있었다. 이 공으로 윤원형은 위사공신에 책봉되어 이조판서까지 올랐다. 정난정의 권세도 하늘을 찔렀다. 을사사화로 권력을 쥔 정난정. 하지만 그녀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다. 윤원영의 정실부인 연한 김씨였다. 정난정은 참을 수 없었다. 왜 나는 첩이어야 하는가? 1550년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힘을 등에 업고 김씨를 집에서 몰아냈다. 윤원영도 동조했다. 권력 앞에서 의리는 사라졌다. 나가시오. 이제 이 집에 당신의 자리는 없소. 윤원영의 차가운 말. 김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그 모든 세월은 무의미했다. 그리고 1년 후 1551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김씨가 죽었다. 며칠 동안 굶긴 뒤 독이 든 밥을 먹였다는 것이었다. 정난정이 김씨를 독살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1553년 명종 8년 문정왕후는 파격적인 정교를 내렸다. 정난정을 윤원영의 정실부인으로 삼으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서녀 출신 첩이 정실부인이 되다니.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대신들이 반대했다. 대비마마, 이는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단호했다. 결국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이 되었고 사남 이녀도 모두 적자가 되었다. 윤원영이 영의정에 오르자 정난정은 정경 부인이 되었다. 외명부 종일품,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자리였다. 서녀에서 정경 부인까지. 정난정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었다. 1545년부터 1565년까지 무려 20년. 윤원영과 정난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정난정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상권을 장악했다. 조선 전국의 주요 상업을 손에 쥐고 전매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토지도 무차별로 빼앗았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간석지를 차지하고 백성을 노비로 삼았다. 조선왕 조실록은 정난정의 행각을 기록했다. 1560년 기우제를 지낸다며 굶주린 백성들 앞에 쌀밥을 물고기들에게 던져주었다. 한강 두모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백성들은 굶주렸다. 그 앞에서 정난정은 하얀 쌀밥을 강물에 던지며 웃었다. 백성들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다. 윤원영의 집은 한 성부 안에만 16채가 있었다. 남의 노비와 전장을 빼앗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윤원영 손에서 나왔고 그 배후에는 정난정이 있었다. 정난정은 승려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추천했다. 불교 승려가 병조판 서직에 오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악행으로 성리학자들에게 미움받은 정난정에게는 자신을 받아줄 종교가 필요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권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20년간 생사의 권한을 쥐었다.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었다.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오한이 들어 며칠 후 숨을 거두었다. 정난정과 윤원영에게 그것은 지옥의 종소리였다. 권력의 원천이 사라진 것이다. 문정왕후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탄핵이 시작되었다. 먼저 승려보호가 제주도로 유배되어 처형당했다. 다음은 윤원영이었다. 윤원영을 귀양 보내소서. 3사 판서 전원 좌우 정승이 일제히 요구했다. 명종은 버텼지만 결국 굴복했다. 8월 21일 윤원영은 파직되어 황해도 강음으로 내쳐졌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9월 8일 김씨의 계모 강씨가 의금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난정이 내 딸 김씨를 독살했습니다. 14년 전 억울하게 죽은 김씨의 원한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대신들은 정난정을 집중 공격했다. 정난정을 다시 첩으로 강등시켜야 합니다. 명종은 처음 거절했지만 한 달 내내 이어진 상소에 결국 굴복했다. 정경부인 정난정은 다시 첩으로 강등되었다. 서녀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첩으로 추락한 정난정. 황해도 강음의 시골집. 라니! 그 무도사가 온다 하옵니다! 1565년 11월 13일 정난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사약이 내려온 것이다. 소첩이 먼저 가겠나이다. 정난정은 떨리는 손으로 독이 든 술잔을 들었다. 59년의 생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윤원영을 만나 권력을 맛본 순간 을사사화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정실이 되었을 때의 기쁨, 끝없는 탐욕, 백성들의 고통, 김씨의 억울한 죽음. 정난정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독이 온몸으로 퍼졌다. 입술이 검게 변했다. 윤원영, 그대.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하고 정난정은 쓰러졌다. 1565년 11월 13일 향년 59세로 음독 자살했다. 윤원영은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다.
5일 후 윤원영도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후대 기록에는 금부도사가 실제로 사약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고 전한다. 평안도 진장을 잡으러 가던 금부도사가 근처를 지나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난정과 윤원영은 사약으로 오해했고 두려움에 떨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러니했다. 20년간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난정. 그녀는 결국 자신의 공포와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졌다. 정난정의 묘는 경기도 파주시에 안장되었다. 비석도 없이 전해지다가 조선이 멸망한 뒤에야 세워졌다. 조선은 그녀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사후 정난정은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록되었다. 살인파는 그녀를 조선의 질서를 어지럽힌 여성으로 묘사했다. 장희빈과 함께 조선 2대 악녀로 낙인 찍혔다. 그런데 과연 정난정은 단순히 악녀였을까? 일부 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서출 신분으로 유일하게 정경 부인까지 올랐고 서얼허통을 주장했다며 개혁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에 빼곡히 기록된 악행들, 김씨 독살, 백성 수탈, 쌀밥 사건, 상권 독점, 토지 약탈, 서얼허통도 자신의 자녀들을 적자로 만들기 위한 사적 이익이 컸다. 정난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신분제도가 만든 콤플렉스를 권력욕으로 승화시킨 여인. 억눌린 처지를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결국 자신도 비극적으로 몰락한 여인. 정난정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준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 그리고 신분제도의 모순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다. 정난정. 서녀로 태어나 첩이 되고 정경 부인까지 올라 조선을 20년간 좌지우지했다가 다시 첩으로 추락해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녀의 인생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모순과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하지만 그 권력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좋은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